먼저 시장님한테 오늘 120분 정도가 오셨거든요. 제가 뭐 긴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 다 빼고 시장님 소회가 어떠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에 도전하기 전에 불시장 5년 했잖아요. 그 전에는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했는데요. 교수할 때 주로 뭘 연구를 했느냐?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제가 교수 생활 15년 할 때 5년 정도 끝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주로 환경 친화형, 생태 이런 쪽에 주로 용어가 지배적이었다가 서서히 탄소 중립, 탄소 저감 이런 용어로 했는데, 제 연구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탄소 저감. 오늘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전문가가 되셨을까 했더니 보니까 환경운동 하셨던 분, 또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 주제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 참여하시니까 굉장히 예리한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도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환경시장님이시라도 더구나 오늘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중앙대교 김정희 교수님, 아까 소개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탄소 중립하면 늘상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오늘 뭐 보시면서요? 저는 뭐 확실히 수원에 있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관심들이 많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유냉장고 말씀하신 거 상당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서둔동에 이미 공유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 전체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수원시 다 퍼져 있나요? 네. 공유냉장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 탄소 중립, 탄소 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이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그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한 300가구인가요? 300만 가구가 뭐 3만 가구가 3만 가구가 가입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최근에 계속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자동차 포인트 제도도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4,000km를 또는 작년도 주행하는 거에 40% 이하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거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같이 연계되는 게 그린 카드 제도라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를 주고, 친환경 제품을 사면은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가면은 할인을 많이 받고, 국립공원관이나 이런 거가 있는데,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에 어떤 것도 있냐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게 있어요. 평생학습 계좌제. 제가 환경 교육 같은 것들을 교육 시간을 받으면 포인트를 주는데, 거기는 인센티브는 없어요. 다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을 때에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시장님도 계시지만 수헌형 이런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서, 아까 탄소 마켓 저랑 너무 생각이 같으셨어요. 이거를 포인트가 적립돼서 캐시가 되면 지역 화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쓰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교수님 오늘 나온 얘기 다른 도시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수원시가 대부분 뭐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유냉장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뭐 이상 기온 현상. 오늘은 뭐 비가 또 와서 좀 기온이 많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기온이 뭐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시장님한테 한번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하면 이상 기온 현상, 전 세계적인 뭐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폐해이기도 할 텐데, 시장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이상 기온 현상에 대해서는요? 아까 시민들이 주신 말씀에 답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 같은데, 어쨌든 질문 주셨으니까
2015년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잘 이행이 안 되죠. 미국부터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행은 안 되는데 그 전 세계가 모여서 협약을 맺었던 파리시 재작년도 2021년도에 파리 시장이 재선이 됐습니다. 안 이달고 저도 선거를 생각했던 시장 후보로서 전 세계 시장들의 정책 중에서 내가 본받을 게 뭘까 하고 뒤지다가 안 이달고의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핵심 몇 가지를. 네. 공공주차장 절반으로 줄이겠다. 옥상에 식량 창고를 만들겠다. 공공 건물에. 또 뭐 등에 뭐 나무 심기. 그러니까 3벨트라고 해서 1, 2, 3 구역에 3벨트는 도심입니다. 거기에 개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정원과 숲을 만들겠다. 그런데 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막 최근에 뒤져보니까 지켜지고 있는 것은 공공주차장을 절반을 숲으로 만들겠다,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지키고 있는데 네. 절반은 아우성이고 절반은 찬성을 보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기후변화 얘기를 하셨는데 파리 협약에서 맺은 게 1.5도를 낮추자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벌써 1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1.09도시 정확하게. 네, 1.09도시가 올라갔죠. 네, 네. 기후 관측 이래로. 그래서 0.5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세상이 옵니다. 5천 명의 물 침수, 또 뭐 10%의 생물종 감소 등의 여러 가지가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신 말씀들 그 중에서 정말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 수원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아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다 또 모셔서 네. 수원의 탄소 중립 뭐라 그럴까요? 위원으로 위촉을. 추진단이라고 해서 하여튼 네. 위원으로 다 모셔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후속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다. 또 1.09도시에 대한 의미를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시장님께서 그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EU에서도 많은 발표를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한 대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무 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아까 탄소 흡수하셨죠? 그 흡수는 기존에 나와 있는 탄소를 나무라든지 습지라든지 심지어 바다라든지 이런 데서 잘 흡수합니다. 또 하나는 목재 같은 것도 수정에 조금씩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목재를 많이 쓰면 목재가 가지고 있는 함유량이 한 60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그래서 많이 또 쓰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대신에, 시멘트 대신에 이런 거를 하거든요. 이제 시민 참여,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기후 시민 위원회 같은 걸 안에 정책을 많이. 기후 시민 위원회. 네. 이제 정책에 많이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토론토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캐나다에. 그 다음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텀블러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내에는 텀블러만 되는 정수기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텀블러가 인식을 하나 보죠.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네. 요즘에 보시면 대학교가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일회용품 보증금 뭐 500원 뭐 하고 갖다 주고 불편한 것들 많은데 아까 시민들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곳곳에 하나만 더 예를 드릴까요? 일본 미에시에는 폐지를 하는 기업이 미에시 곳곳에다가 폐지, 아까 우유팩 사실 제일 고부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 그냥 종이에다가 같이 아파트에서 버리고 그나마 조금 분리해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전문적으로 우유팩하고 신문지하고 네. 이거를 수거하는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리사이클링 시스템. 그래서 네. 시민들이 와가지고 중량을 다뤄 난 다음에 중량되고 난 다음에 카드 긁으면 똑같아요. RFID 지금 음식물 쓰레기구랑. 그러면 나한테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거를 지역 화폐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폐지업자는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양질의 폐지를 수거하면 되니까 자원순환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시장님께도 하나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 발표인데요. 검색 구글 검색에서 해보니까 기후 변화가 1위로 꼽혔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검색을 왜 그랬을까 봤더니 뭐 그때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교수님, 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탄소 중립에 관련 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네. 출범 초기에 좀 그때 어느 나라를 뵙겠죠? 한테 뵙겨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곤욕을 당했는데 윤순진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께서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진정성을 믿고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가 처음에 출범했던 그 위원회였는데 네. 조금 모양새가 구개적이긴 했지만 법도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열기도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평생교육 이야기 나왔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120명의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위원회 다 위원들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자가 되십시오. 수원 시민들을 위한 교육자, 학교, 주민자치, 또 다양한 아까 도서관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세 곳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특별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강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왕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 토론을 어떻게 나오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오늘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온 겁니다. 물론 그린도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제 생각을. 저는 이 기회에 수원이 제대로 된 전 세계 모델 하나 만들어라. 내 생각은 나도 1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해서 뭐 수소, 태양열 이렇게 백날 해봐야 언발의 오줌누기다. 불가능하다.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한 탄소 중립. 그게 저는 제가 옛날에 예측을 많이 계산을 많이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계산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사람인데요. 적어도 20%에서 잘하면 30%까지.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 탄소를 20-30%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네. 그걸 위한 도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나서 주십시오. 우선 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자전거길 무슨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있죠. 동사무소를 아예 그렇게 만들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같이 합시다. 그냥 한두 명의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120명의 위원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으쌰으쌰 합시다. 그리고 박수 한번 서로가 모 시장님께서 뭐 뒷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해야 될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슴에 우리 또 이 위원회 배지 하나씩 달고서 당당하게 한번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오늘 시민들이 시켜서 제가 오늘 많은 걸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릴까 했는데 이건 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오늘 뭐 시민들 이야기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시간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책도 많이 또 집필하셨죠, 교수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책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뭐 강의도 많이 다니실 텐데요. 아까 수원형이라는 단어에 제가 아주 좀 많이 관심이 갑니다. 우리 시만의 탄소 중립 모델 교수님께서 오늘 보신 느낌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건물이 사실은 여기 이제 수원 같은 데는 꽤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들도 좀 제한돼 있고 기업체가 삼성전자 큰 거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이 되는 세금이 상당한 큰 재원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거리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후변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가게를 제로 웨이스트로 만들고 제로 웨이스트. 네. 당근 마켓 같은 거. 저는 이거를 다시 새로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아까 자전거 센터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데 일본이 IMF 때 아주 어려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백화점에 하나 살아남은 게 있어요. 맨 꼭대기 위에다가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놨어요. 오. 옷 가져와라, 우산 가져와라, 뭐든지 가져와라, 공짜로 다 해주겠다. 그 대신에 오면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뻑하지 한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서 구매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네. 이제 뭐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네, 네. 긍정적으로 많이 봐야 돼요. 네네네. 긍정적이시죠? 제가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랄지 이런 아나바다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 곳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가장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죠. 평생 교육.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는데 시민 교육 전문가들은 꽤 오랫동안 양성을 했어요. 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빨리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제안들을 보니까 이 짧은 순간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럼 교수님 커리큘럼 다 짜주실 수 있는 거죠? 아, 뭐 저 얼마든지. 네. 오늘 지금 제가 짜드릴까요? 교수님께 많이 얻어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시민들이 주신 질문을 좀 뽑아서 빨리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뽑을까요? 아, 올려드릴까요?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글로 가나요? 네. 제가 오늘 뭐 똑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몇 가지만 뽑아서 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니 에너지 모둠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의 에너지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태양광 에너지로 집중됐는데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이 질문을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가 너무나 많이 이제 사실은 태양광 풍력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소재 부품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 쪽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풍력 중에서도 소형 태양광이 옛날보다 소음도 안 나고 아주 효율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열 에너지라고 해서 하천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 이런 네. 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지역형에 따라서 그거를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꽤 많은 기술들이 최근에는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약입니다. 절약. 이 절약에 대한 생활화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정말 그 콘센트 빼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것이 실천이 되고 행동이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과 절약을 제3의 에너지라고 하듯이 이것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러려면 나의 생활에 대한 변화, 나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뭐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한 가지는 좀 뭐 건져가야 되잖아요. 뭐 오늘 교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또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60% 이상이 건물에서 나온다고 아까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죠.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두 분의 박사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 답변은 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수원시 통계적으로 보면 61몇 프로가 아파트고 나머지가 단독 연립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는 그나마 쓰레기 배출이나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단독이나 연립은 좀 불리합니다.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래 생태 탄소 이런 걸 좋아하니까 확 하고 싶죠. 근데 사실은 살림을 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를 같이 동반해 주시면 좀 용기를 내서 갈게요. 여러분 약속하실 거죠? 네, 박수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지금 우리 두 번째 아까 우리 교수님이 발표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정부가 너무 급하다가 마음이 급해서 전기로 가다가 수소로 먼저 뛰어가 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실수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조금 공부한 걸로 봐서는 지금 수소 무슨 충전기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전기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약간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논의를 하고 가는 건 너무 급진적으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저는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절약이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2,000세대 정도의 가구를 이미 협약을 맞아가지고 앱을 아까 보여주고 전략하는 만큼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아직 기업체를 못 찾았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ESG나 아리백 같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걸 잘 되면 쓰레기, 자동차 들타기 등의 우리 일상생활 변화를 계속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아이디어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강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선에 좀 나가주십시오. 그걸 고색동이나 이 실험단지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시 전체로 전 세계로 할 수 있다고 전 세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지를 잘 모르니까 외국 같은 데는 홈 에너지 닥터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 닥터제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무를 잘 키울까? 이거 건물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할지를 하나의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를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런 거를 하고 특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가정 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의 홈 에너지 닥터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확산시키는 방법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대국 12, 3만 불 우리 국민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사를 해보면 에너지를 절약하면 뭐 가계 도움에 경제적으로 얼마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탄소를 얼마 줄입니다 그럼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의식 전환이 된 거죠.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줄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는 주민들이 또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뭉쳐서요 1년에 3천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을 해서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단독 연립이 문제인데 저는 네, 거기는 단독 연립 같은데 에너지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저는 그 쓰레기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요. 거기는 그거부터 좀 실천을 해서 네. 네. 전략하게 만들고 전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 선생님 보면 RFID 같은 거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면 많이 줄인데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와 같이 연결돼서 나가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네. 식생활 개선 나온 것도 저희가 너무나 많이 식생활에 있어서는 버리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까 제가 GPT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또 앞으로 이제 교수님도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두 분 정도만 시간이 없어서 두 분 정도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질문을 해주실까요? 예, 앞에 계신 네, 먼저 마이크 하나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부시 고색동이 선정이 됐고 400억이 넘는 예산이 되는데 이 일이 2006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토론회 그 사업 설명에 제가 좀 참가하게 됐었는데 아직 시범으로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2006년도까지 고정해서 2026년도까지 고정해서 400억을 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설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요청드립니다. 네.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됐고요. 공모 기준이 4년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10년을 늘리거나 7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험지에서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실험지에서 해보고 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잖아요. 다 적어놨는데요. 그걸 직접 실현해 봅시다. 근데 그냥 내가 이걸 우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원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사로 돼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잘 되면 수원시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뭐 우리 탄소 중립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제가 더 이 앞에 계신 선생님, 네. 저 뒤에 계신 마이크 좀 갖다 주실까요?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실지도 말씀을 네, 해주시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정부 지원 체계에서 수소에 대한 그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수소차를 구매를 하고 수소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참으로써 수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20-30분에 대한 그 거리를 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데 수소차를 사용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수소차가 환경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타고 있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수소차의 지원이나 그런 업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성격이 급해서 너무 빨리 나갔다는 것이 방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글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산업 체계가 우리는 산업이 중요합니다. 산업 체계가 전기로 돼 있는데 수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뛰어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외쳤는데 지금 충전소도 부족하고 거기를 뒷받침해줄 회사도 부족한 겁니다. 억지로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수소 충전소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수원시에 지금 2개 충전소가 있고요. 하나 더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 겁니다. 정부가 돈을 주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또 민간과 결합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관용차들은 전기와 수소를 다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또 시민들 중에 수소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충전소는 이미 곳곳에 만들 예정이고 또 천천히 전기와 병행을 저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네.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수소는 우리 다음 또 세션에 주제를 좀 만들어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충분히 대응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진짜 마지막 저 뒤에 남자분데 아까 인상적인 발표 주셨던 분데 예, 어느 분께 시장님께 시장님 질문 기만하십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토론에 이렇게 참석하고 보고 아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좀 소상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모임이 오늘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종종 시간을 내서 허락만 된다면 좀 자주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수원 시민들과 같이 소통의 장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고색동 그 사업의 총괄계획위원장이세요. 다른 교수님들 몇 분 계시지만 그 위원장이고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일 때 생태산업단지 발표회 가면 꼭 둘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국가가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칠 때 선두주자의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신도시 이런 데 주로 저는 생태적인 거, 탄소적인 걸 많이 연구했는데 비슷하게 연구를 하고 지금은 저보다는 훨씬 더 경제에 올랐는데요. 이 모임 전체가 탄소중립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기후변화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근사한 이름을 만들고 여러분 전체가 참여하고 우리 위원장으로 모셔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씩 네. 사업도 관장하고 교육도 관장하고 또 우리의 행동 패턴도 좀 바뀌게 했으면 좋겠다.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오늘 그 토크 콘서트의 그 마무리 멘트처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 말씀을 요청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까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행동 그 강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계속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느낌 그냥 짧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소통의 기회, 교육의 기회는 반드시 여러 번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그래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민의식의 전환,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린 도시에 관련돼서 고색동 이유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그 조그만 수원 안에서도 이 조그만 지역 사회를 정말 친환경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로 인프라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 아까 동사무소 그거 만들어야 된다. 정말 좋은 동사무소를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기후변화 체험관 저희들 벌써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안에 목재도 들어가고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하면서 시장님하고 같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그 고색 지역이 시발점이 돼서 수원시 전체 나아가 더 우리나라 전체에 너무 좋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네. 관심과 도움과 질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영 교수님 앞으로 자주 뵈야 될 것 같죠? 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또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그려가는 이런 환경도시 수완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곧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